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가 보내드리는 퀴신팟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강민이고요. 샘물입니다. 스누피입니다. 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퀴어한 한 해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야죠. 그럼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해 첫 해부터 우리 고상규 목사님께서 또 바쁘신 분이라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사사쇼를 오늘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사사쇼 오늘은 들을 수 없고 다음 달이면 이제 또 지난번에 우리 고상규 목사님께서 샘물님에게 추천해 주신 토라 퀴어리스 라는 그렇습니다. 책으로 사사쇼를 우리에게 샘물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을 동강한 안 지 했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그렇죠. 일을 처리하느라 라는 핑계로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퀴어 신학에 대해서 우리 샘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Q News Collection. 첫 번째는 우리 샘물님께서 준비하신 퀴어 뉴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을 오늘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퀴어 뉴스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퀴어 뉴스도 살짝 개편을 해보았는데요. 뉴스 한 가지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뉴스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금천구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이 미뤄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례가 문화적 차별에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포함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이후 바로 3일 뒤부터 기독교 단체들이 매주 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화 다양성 자체는 존중하지만 특정 성 이념의 제도와는 반대한다며 이는 조례 목적을 넘어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독교 단체들의 주장은 성소수자는 문화 다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후속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의회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 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금천구의회가 요거를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을 상정을 했고 그게 통과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총 10명의 네, 이제 구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찬성 7, 맞아요. 반대 1, 기권 2로 네, 나타났네요. 저는 근데 이게 기독교 단체들이 심의가 통과된 이후 한 3일 뒤부터 매주 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걸 보고서 진짜 열심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뭐가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파악하고 꿰고 있으면서 되자마자 이제 무섭게 그렇게 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요즘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절망과 실망과 그런 마음이 드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열심히 하실까요? 그러게요. 좀 덜 열심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본인들의 어찌됐건 신념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념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무엇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례로 그런 건 있겠죠. 그 신념을 갖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신념에 따른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런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러면은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맞아요. 저는 그 방법이 사실 이런 조례안이나 어떤 그런 법률, 정책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신념이 누군가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타자를 어떻게 이렇게 위해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안 자체를 이제 막아버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분명 않은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혐오 현수막조차 지금 정확히 떼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떼려는 노력이 있을 뿐 그게 어떻게 법률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건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종교적인 신념을 이제 그것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혐오 현수막 같은 게 있어요? 길에? 뭐 보세요? 왜 저는 제가 잘 안 쳐다보나요?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퀴퍼 때는 자주 뭐 사방에 맞아요. 걸려있긴 한데 그러니까 혐오 플러스 가짜 뉴스인 거죠. 선동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현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떼려는 노력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것조차 어려운데 하물며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금천구의회 이분들이 그런 집회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맞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보면 일면 드러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맞아요. 있을 거니까 조금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비슷한 소식인데요.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전퀴연 10년 투쟁기 우리가 만든 변화의 지도 배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14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전국 퀴어문화 축제들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경찰의 차별행정에 맞서온 과정을 정리한 기록집입니다. 현재 인쇄본은 배송비 부담으로 수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PDF 형식으로 올라와 있는 온라인본은 지금 서울 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 되게 좋네요. 네, 오 신선하다. 10년사 맞습니다. 요거를 해서 히스토리 시간에 준비할 좋은데요? 건덕지가 하나 생겼네요. 네. 안 그래도 저희 녹음하기 전에 히스토리에 전해드릴 내용이 이제 말라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도 아직 다 읽은 건 아닌데 보시면 이제 전국에서 퀴어문화 축제들이 열리잖아요. 제가 이제 보통 준비하고 있는 인천 퀴어문화 축제도 그렇고 이제 차별 행정이 매년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차별 행정들이 있었는지 혹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많이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이론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싸우고 만들어가는지 이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생생한 네. 목소리가 담겨 있겠죠. 네.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목소리. 10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있으면서도 없을 것 같고 약간 되게 왜냐면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얻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활동을 하고 어쨌든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또 새로운 뭐 시도를 하고 예를 들면 인천에서는 그 인천 앳들이라고 시청 앞 광장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키워문화 축제하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함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서 그걸 사용했더니 이제 뭐 벌금을 매겼다라는 이제 동시에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발전과 퇴보의 이중적인 게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용을 허가를 내려준 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거기가 신고제여가지고요. 집회 신고하고 뭐 어떻게 잘 했는데 이제 신고를 했는데 벌금 매겼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물론 맥락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인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고 여러 지역에서도 그런 소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게 10년 동안 쌓여서 그 역사를 살펴보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아무래도 뭐 전진도 있고 후퇴보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주식하세요? 익숙하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냐?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퀴어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상향하고 있다. 아멘. 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죠. 아, 네. 그것의 맞습니다. 속도가 물론 문제겠지만 저점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퀴어문화 축제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저점일수록 네, 크게 매수하셔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퀴어 뉴스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샘물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제가 준비한 퀴어 히스토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all the Q history. 저는 얼마 전에 본 기사 한 편에서 오늘 히스토리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기사는 아니고요. 외국 기사였는데 2025년 LGBTQ+ 권리 기금의 붕괴는 어떻게 일어날까?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 인권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해서 그 결과로 그 여파로 LGBTQ+ 인권 관련 재정 지원이 이제 삭감되고 종료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예로 들은 것들이 방글라데시의 노보프로바트 재단 예산이 50% 감소가 돼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또 교육 사무실, 상담 사무실이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IV 예방 지원 자금 중단으로 나이지리아, 가나, 인도네시아에서 이 HIV 신규 감염 예방을 하는 약 혹은 콘돔 혹은 윤활제 등의 지원이 중단되고요.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던 병원들도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위에서는 상담센터가 이제 4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의료, 교육,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법을 바꾸려는 노력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LGBTQ 이제 개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개혁하려는 그런 추진하던 프로그램들이 또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예산 삭감이 다른 국가의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원조를 했던 국가들이 자국의 국방비 지출을 위해서 해외 원조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금 좀 물음표가 붙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처럼 흐름에 역행하는 소수의 국가들만으로는 적자를 메울 수 없다고 활동가들은 말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들의
지원함에 있어서 뭐 최소한 삭감은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활동가들이 증언한 내용이 기사에 실린 거죠. 아, 외국 활동가들이 그렇게 증언을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아,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한국에는 그런 LGBTQ 관련 직접적인 지원은 없을 텐데 한국 정부는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그냥 머릿속으로 굴려봤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싶어요. 이게 트럼프 미국이 이제 LGBTQ 관련 예산만 깎는 게 아니죠. 인권 관련 예산 전방위적으로 깎겠죠. 네. 그 가운데 당연히 성소수자 관련 예산도 삭감되고 있고. 근데 이 활동가들이 말한 건 일단 인권 관련 한국의 지원 예산을 얘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 건 해외 원조는 우리가 ODA 같은 것들 물론 하고 있을 테니까 국제 원조들 그런 것을 한국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삭감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깎게 된 예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됐죠. 네. 이 시기는 민간이 주도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금 지원에 나서기 전에 민간 재단들이 이 전 세계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죠. 민간 재단들이.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그때는 중점적으로 했던 기금 지원이 에이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중심의 기금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재단으로는 80년대에는 포드 재단, 2000년대에는 아르커스 재단 등이 이 민간 기금의 주요 축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언제 이제 정부 측 사이드로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넘어오게 됐냐? 오바마 행정부 때입니다. 2011년 정도부터. 그래서 2011년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자신의 정책적 방향을 담은 대통령 각서라는 것을 발표하나 봐요. 근데 그 각서 중에 하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2011년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것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거기에 이제 넘버링이 돼서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몇 가지 가져와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의 성소수자 지위 또는 행위의 범죄화 방지. 두 번째, 취약한 LGBT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보호. 세 번째,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증진을 위한 해외 원조. 네 번째, 해외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신속하고 의미 있는 대응. 다섯 번째, LGBT 차별 근절을 위한 국제기구 참여.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 각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좋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같은 해 이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제네바 국제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 문구를 남깁니다. 동성애자 권리는 인권이며 인권은 동성애자 권리입니다. 이야. 라는 연설을 남깁니다. 뭐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연설을 남깁니다. 또 같은 해입니다. 국무부의 주도로 민관 이 협력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데 글로벌 평등 기금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해외를 원조하는 기금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 전 세계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을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대규모 정부 주도 기금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이런 일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공적 개발 원조 기구인 미국 국제개발처의 원조 사업에는 이 LGBTQ 포용성을 결합하기 시작하고요. 인권 중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2014년
해외 개발 원조 사업을 설계할 때 성소수자의 참여와 권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이 됩니다. 우와. 의미 있는 발걸음이죠. 자, 요런 행동들이 이제 트럼프 1기 시대에서 조금 주춤하더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넘어와서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021년 대통령 각서를 다시 발행했는데 이때 LGBTQI+ 권리 증진을 위한 각서에 바이든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명칭에 I가 붙었죠. 네. 간성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I를 포함해서 LGBTQI+로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공식 문서에. 그리고 국무부에 이제 오바마 당시에 LGBTQI+ 인권 증진을 위한 특사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특사가 2015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17년까지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제 그 자리는 공석이었고 바이든 시기에 다시금 2021년에 특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내에 LGBTQ 인권 증진을 위한 특사가 있는 거예요. 와. 정부, 진짜 신기해요. 정부 행정부 안에 특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글로벌 평등 기금이 조성됐다고 했잖아요. 이 글로벌 평등 기금의 집행 정책을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총괄하게 됩니다. 권한이 강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까지도 이런 의미 있는 이제 정책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서 이 기금들을 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삭감이 그냥 돈의 삭감이 아니죠. 아까 예시에서 살펴봤듯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의 LGBTQ 권리기금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막 이런 정책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신기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혹은 미국의 성소수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활동가들은 그나마 덜 걱정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민간 주도로 또 활성화가 많이 돼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미국 정부가 삭감한 예산에서는 해외에 지원되는 기금들이 많이 삭감이 되니까 더 열악한 곳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까 기사에도 그런 뭐 방글라데시, 말라위 이런 나라들의 위기를 미국의 예산 삭감이 이 나라들의 영향을 미쳐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요. 라는 게 고조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단어를 이제 놓고 보자면 점점 그런 특히나 자유주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게 그 성이라든지 지향 그리고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나라들에서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제 머릿속에서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를 억압하려는 종교의 목소리, 종교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 생각이 났죠. 이 기사를 보다가 한국은 뭐 아직까지 정부 주도의 성소수자를 위한 기금이 없죠. 네. 공식적으로는 없고 그럼에도 아까 기사에서 해외 활동가들이 얘기한 거는 뭐 정부의 ODA 공적개발 원조 뭐 UN 산하기구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거는 계속 있을 거니까. 네, 그런 게 어쨌든 그런 인권 지원을 멈추지 않는 한 그 여파가
이제 성소수자 지원 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에 그나마 조금만한 힘이라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한국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직접적인 원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막 얘기해주신 그런 소식들이 삭감으로 비롯된 어떤 너무 되게 어떤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치명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어떤 아까 얘기하신 뭐 방글라데시 혹은 그런 삭감으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사람들과도 한국에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으면 좋겠죠.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공문을 어떻게 이제 눈만 쳐다봐도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아니면 저희가 퀴어스레 신학하기를 열심히 해서 방글라데시어로 번역을 해서 내볼까요? 아 번역자 또 구해가지고 새로 저희 해야겠네요. 1세 찍어야겠네요. 야, 저희가 번 돈으로 2세도 찍을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황인데. 저희가 어디에 가서 퀴어스레 신학하기를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주요 온라인 서점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검색하시면 키오스레 신학하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재고가 이제 조금 남았을 때 이북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북 발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주셔야 이북 발행이 속히 오고 2쇄도 이제 찍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이요? 네. 그날이 도적같이 오겠죠. 아, 올해는 이러지 맙시다. 올해는 너무 올해까지 넘어와서 지금 제가 말하고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과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퀴어 히스토리는 미국의 LGBTQ 관련 권리 기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ueer in Culture.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 우리 스누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저도 점점 이 소재가 점점 떨어져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제가 좀 열심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작년 그 어워드 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최고의 컨텐츠를 뽑았던 게 모던 이거였어요. 패밀리. 아 맞아요, 모던 패밀리였는데 그거를 약간 제목에서 좀 오마주를 한 그 한국 그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한국 콘텐츠예요? 네. 오. 모든 패밀리입니다. 모든 패밀리. 저 그거 알아요. 저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안 보셨어요? 보시지 않아요? 저 그거 뭐지? 중간에 아마 자케오 신부님이 나오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나요. 인맥이 있어야 시청을 하는 그건 아닌데요. 평소에 문화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우리 스물님께서도 보신 진짜 대단한 작품이에요. 모던이 아닌 모든 네. 그렇습니다. 패밀리. 어떤 내용이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보는 위대한 작품. 모든 패밀리는요,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조금 뭐랄까 울타리를 벗어난 그 가족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이제 커플들이 나와요. 네? 되게 이제 유명하게 주목받으신 분들은 뭐 여기 나와서도 이름 다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김규진, 김세연 부부인데 이분들은 이제 레즈비언 부부인데 저기 출산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식도 하고 이제 출산도 직접 입양이 아니라 직접 출산을 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작 기증을 받아서 뭐 했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저도 시험?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는 음.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교회 오빠 커플도 이제 있고요. 남자 커플인데 킴앤 팩이라는 분들인데 그분도 있으시고 또 뭐 등등등등 이제 나오셔요. 뭐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또 아이의 행복을 위해 공동 양육이라는 그 형태를 선택한 그 이제 이성의 커플이죠. 뭐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가족들을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 스펙트럼을 좀 보여주는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작년 몇 년도 24년도에 나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24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또 계속 그 지금 현재 가족의 형태에 대한 논의들이 법적으로 좀 다뤄지는 게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것들을 봤을 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24년도 7월에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또 이제 작년 10월에는 그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그 동성배우자 그거를 이제 가시화하게 되었던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생활동반자법 그거를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거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외면하려고 해도 그 꼭 동성 커플이 아니더라도 이성 커플도 어긋나는 어떤 이 정상성을 좀 벗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을 이 어떻게 제도권에서는 주목하고 담아낼 것이냐,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 이렇게 놓치지 않게 다 보장을 할 것이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거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던져주는 좋은 작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모든 패밀리. 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웨이브에서 보실 수, 웨이브 오리지널이라서 웨이브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허. 저는 이제 오랜만에 내용을 들으면서 약간 그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었어요.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뭐 그때 이제 제가 살던 곳 근처 도서관에서 웨이브를 무료로 보게 해주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출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말을 재밌게 잘하시고, 그리고 되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서 더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 모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를 그러면 왜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낯설게 다가갈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교육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에는 4명이 등장하죠. 맞아요.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가족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이런 그런 여러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주에서 뭐 이제 유치원에서 이런 교재가 있었다고 해요. 뭐 교재 내용의 한 부분인데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Some children have two dads. 그러니까 가족의 아빠가 2명이, 어떤 가족은 아빠가 2명이야 라는 내용의 이제 동화입니다. 닭이 있고 이제 2명의 수탉이 있고 병아리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내용을 유치원생들이 보는 교재라고 하긴 그렇지만 동화 책이겠죠. 저런 책이 있나 봐요. 근데 또 여기서 어떤 한 아버지, 5살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가 소송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또 아버지가 승소를 해요. 승소를 하셨어요? 네, 승소를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화책들 이런 거 막 금서로 뭐 못 보게 해야 된다 하면서 승소를 하셨군요. 네, 승소를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논쟁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게 방법이 되겠죠. 교육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족의 모습에 노출시켜주는 것. 저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지금 양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리리님. 네. 어떻게 뭔가 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딱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있는 게 없고 하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뭔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뭔가 책자 그런 게 있어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 우리나라엔 뭐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거에 널리 어린이용 교재는 어린이에게 그런 것들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는 아직 좀 없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생각나는 건 없고 그나마 하나 생각나는 건 그 책 중에 만화책인데 젠더 퀴어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생각이 나고요. 제목이 벌써 어렵잖아요. 맞아요. 젠더 큐어. 이거를 어떻게 유치원생 아이에게 그러게요.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책은 젠더 퀴어 신학을 담은 만화책으로 다. 와, 이야. 진짜 어렵겠는데요? 퀴어 신학을 담은 만화책. 퀴어 신학을 담은 와 아무래도 신학, 와. 꿈이 크십니다. 저희가 아니요, 근데 그런 거 신학 있어요. 아카데미라서. 네, 막 구원론 이렇게 돼 있는 만화책 막 있긴 하고. 얼마 전에 가족 중에 누가 박정희,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조그만 소 만화책을 우리 아이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머. 보자마자 버렸죠.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만들어야겠네요, 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국민교육 헌장을 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처음 들어봐요. 몰라요. 그게 이렇게 상장보다 큰 크기로 상장같이 인쇄가 돼서 그걸로 갖다 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이걸 또 설명을 하느라고 여기에는 옛날에 하다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참 그렇습니다. 와,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뭐죠? 세이브 코리아? 네. 라는 극우 집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위에서 연단에서 막 연설을 하는 전도사가 이제 담임을 하는지 어쨌든 하는 어린이 예배를 아이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는 또 와. 이 전도사님 뭐 어떻다고 막 그러는데 와 근데 이제 조금 옆에서 살짝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해준대요. 기복신앙이네요, 완전. 그런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또 설명을 하느라고 와. 이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쉽지 않네요. 와. 쉽지 않아요. 환경이 쉽지 않아요. 지금 21세기 2026년에도 그러고 있을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기보다 은근하게 이제 그런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퀴어적인 감수성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감수성,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을 은근하게 이제 함양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하나 어떻게 하나 그려주실래요? 하나 그려주시면 퀴어 신학을 담으면 만화. 재미나이한테. 좋은데요? 그러네요. 우리 맞아요. 네. 저희 저번에도 그 광주 어. 키퍼 그거 만화 그려줬잖아요. 그 스크립트 잘 해가지고 한 권 해주세요. 스누피님 좋은데요? 우리 애를 위해서 치트키 지금 거절할 수 없다. 그구 할머니에게 지금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짜릿. 아니야 이런 안 듣죠. 거기까지 가닿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요즘 더군다나 그 10대, 20대 사이에 극우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그게 일종의 놀이가 돼버려가지고 그 극우의 신념을 강하게 물론 받아들인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대다수는 그냥 놀이가 돼버린 거죠. 진짜. 혐오가 놀이가 된.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담은 만화를.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스누피님께서 전해주신 건 모든 패밀리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귀신팟 저희 퀴시나 2026년에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퀴신판 많이 들어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쉽게 가면 어떡해요. 우리 말로 하는 컨텐츠인데 이하 동문이라니. 제가 항상 이 팟캐스트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말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말을 진짜 제가 말수가 원래 적고 그다음에 이게 막 정돈해서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꺼내거든요. 그거를 가시죠. 좀 분량을 좀 확보를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올해의 스누피님의 분량을 이제 기대해 보면서.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많이 이제 퀴어 신학 아카데미 활동들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퀴신팟 올해도 한 달에 2번씩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순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2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